테일이를 연기한 는 민망한 배우 더빙의 전형 같은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비교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알배입니다. 오늘의 리뷰, 영화 테일이 솔직 후기입니다. 오늘은 사뭇 진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영화 들려주는 김알배. 모두가 가난했던 1970년, 마음 착한 청년 테일이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재단사의 꿈을 안고 서울 평화시장에 입성하게 된다.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따뜻한 배려심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아 금세 재단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함께 일하던 여공 중 한 명이 작업 도중 폐병에 걸려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이에 테일이는 사장에게 찾아가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이 모든 걸 쓰러진 여공의 탓으로 돌리며 그녀를 해고시켜버린다. 이에 책임자로서 현타가 세게 와버린 테일이는 우연치 않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근로기준법이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평화시장의 동료들을 하나 둘 끌어모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영화 테일 되시겠다. 한국 역사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1960년대가 4.19로 시작됐다면 1970년대는 전테일로 시작됐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전테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갖는 무게는 엄청나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최저임금은커녕 주말 휴무도 배부른 소리였을 것이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만 하느라 여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워라벨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고작 22살에 불과했던 청년 전테일이 피워낸 불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그런 그의 일대기를 되새기는 이 영화 테일이는 그 기획만으로도 가치를 인정할 만한데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그를 향한 이 영화만의 독특한 접근법이다. 이는 제목에서부터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위인으로 떠받드는 것에 익숙한 전테일 열사를 야 테일아 하고 친근하게 호명함으로써 그의 이야기를 멀리 동떨어진 위인의 일대기가 아닌 나의 친구, 동료, 가족의 이야기처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굳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낸 것 또한 무겁게만 느껴지는 전태의 열사, 아니 그저 22살의 평범한 청년 테일이의 이야기가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테일이의 배경 작화를 보는 순간 곧장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섬세한 작화로 유명한 너의 이름은의 감성 변태 신카이 마코토.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나 말고도 꽤 있는 듯한데 그것은 실제로도 이 두 작품의 작화 스타일이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신카이 마코토는 배경을 그릴 때 사물의 윤곽선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만화적인 질감을 덜어내고 좀 더 사진에 가까운 현실적인 배경을 그려내려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테일이의 배경 작화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다소 평면적으로 보이는 인물 작화와 어색한 움직임이 아쉽기는 하지만 반사광을 활용하여 알맞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떠다니는 먼지의 입자까지 세심하게 그려내는 등 작화에 있어서 테일이는 분명 눈에 띄는 완성도를 보여준다. 대체 왜 그랬을까? 이 좋은 기획에 이 훌륭한 작화에 왜 굳이 배우를 성우로 써야만 했을까? 인터뷰를 보면 캐릭터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라고는 하는데 아니 대체 성우는 왜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정말 알다가도 아니 사실은 그냥 아예 모르겠다. 굳이 따지자면 조연급의 더빙은 최악까지는 아니다. 특히 진성규는 테일이 하는 일 말리지 말거라. 병에 걸려 쇠약한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쇳소리를 내는 등 나름대로 섬세한 표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티가 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성우가 있으면 더 잘했겠지만 하지만 조연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주연이 싸버린 똥을 치울 수는 없는 법이다. 테일이를 연기한 장동윤은 민망한 배우 더빙의 전형 같은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비교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여동생들을 우리 힘으로 보호합시다. 우린 다 바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바보짓을 해서라도 바꿔야 돼요. 영화에서 배우의 연기가 그렇듯 애니메이션에선 성우의 더빙이 캐릭터의 설득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전태일은 가장 강력한 설득력과 울림을 전해야만 하는 캐릭터였다. 그런데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더빙이라니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건 이 영화의 결말도 마찬가지였다.
영화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진짜? 갑자기? 테일이는 동료들과 함께 시위를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근로기준법서를 태워버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계단에 앉아서 고민에 빠지더니 대뜸 자기 몸에 불을 붙여버린 것이다. 주인공이 무려 분신이라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선택했다면 관객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연성을 마련해줬어야 했는데 이 지점을 완전히 생략해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영화 속 노동투쟁의 절정이 됐어야 할 장면에서 관객들은 감동보다는 당혹감을 먼저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렇게 영화는 매갈이 없는 끝을 맞아버리고 만 것이다. 결론! 성우의 캐스팅과 서사적 설득력에 있어서 너무나 큰 패착을 저지른 탓에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껏 본 적 없는 섬세한 작화로 열사 전태일만이 아닌 평범한 청년 테일이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담아내고자 했던 그 기획의 진정성만큼은 높게 평가하고 싶은 착한 영화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들려주는 김할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